잠수함이 수면으로 부상 중 해당 지점의 선박과 들이받는 사고는 꽤 있었습니다. 하와이 인근에서 긴급 부상 훈련 중이었던 미국의 잠수함이 일본의 어업 실습선과 부딪히고 실습선의 부상자 발생 및 최종 실습 고등학생 7명이 실종 처리된 사건부터 우리나라 서해 남부상에서 우리 어선과 충돌 후 어선이 침몰하거나 중국 선박과 충돌했다 또는 일본 어선과 충돌했다 등등의 사례는 꽤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셰일이라 불리는 잠수함 마스트가 손상되는 경우는 지난 2009년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공격 잠수함 하트포드와 미국의 LPD형 상륙함 뉴올리언스가 야간에 들이받았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얼마 전 이란이 우리 상선을 납부한 해역입니다. 다음 사진은 셰일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손상을 받아서 자망불능 상태로 해상에서 부상하여 자력 항해로 이동 중인 하트포드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셰일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688급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초기형의 셰일 마스트 레이아웃입니다. 아벨의 파란색은 항이용 레이더, 녹색 두변은 2번은 다대역 통신 안테나, 3번은 이송통신용, 빨간색 4번은 공격용 잠망경, 5번은 탐색용 잠망경, 보라색은 전자전용, 노란색은 스노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688급 전후기형 셰일 레이아웃이고 통신 안테나 유입 위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잠수함이 저 셰일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면 통신, 전자전, 관측 레이더 등 장비를 펼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트포드는 사고 초기 공격용 잠망경만 꺼내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트포드도 큰 배지만 들이받는 배가 상선이었고 10수만 톤짜리 큰 배였으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상이었으면 모르고 지나쳤고 또한 통신수단을 복구하거나 아니면은 해안 인접, 휴대폰 전파하는 곳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고가 난 배가 같은 미국 군함이었고 해당함 정도가 손상을 입고 유류가 흘러나와 잠수함 대신 상황 보고 가능했으니 사후 수시간 후 보고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수상함이든 수중의 잠수함이든 지상의 차량처럼 급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 도중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최대한 함의 피해가 적게 충돌되는 게 한계입니다. 게다가 잠수함은 수중에서 함의 바깥쪽을 관측하는 수단은 잠망경 신도에서 잠망경과 소나 위에는 없습니다. 소나는 바다의 염류 밀도, 수온, 배경소음 등 조건에 따라 근거리라도 왜곡이 생길 수 있기도 하며 잠망경 신호로 올라오는 것은 절차가 상당하고 다시 수면 부상도 잠망경으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당시 훈련 중 벌어진 사고의 최종 결과로 미국의 하트포드 함장은 해군의 사고 조사 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해저대 소리함은 함 정기 수리 점검을 마치고 외에서 시운전경 훈련 중에 벌어진 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함 역시 사고 후 피해 조사와 마스 기능 복구를 위해 추후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최종 결과가 나와야 확인된 문제지만 결국 함장이 책임지고 직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